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읍 노동산 63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굴뚝이,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양실 17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하고 교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넓고 얇게 파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교지 넓이앗 4회 원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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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간단히 자기소개하기 전에 저희 유튜브가 조회수는 은근히 잘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구독자에 비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가지고 여러분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오랜만에 간단히 자기소개 하려고 하는데 요즘 저희 방송 피드백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사족이 너무 길다고 해서 저희가 짧게 자기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최 선생이라 하고요. 철학과 사회 등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세르게이이고요. 네,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데 역사 또 신학 쪽에 관심이 많은 세르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별표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과 그리고 인권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오르카라고 합니다. 예, 오르카 씨 조금만 더 목소리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오늘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전이고요.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는 원전을 폐기하느냐, 더 짓느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원전은 우리에게 절대 멀지 않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 뭘 말할 것이냐,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우리가 오늘 갑작스럽게 원전을 다루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1부에는 오염수가 생기게 된 배경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2부에서는 오염수 배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와 각국의 이해관계를 다루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책정한 평가 척도인데요. 0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고요. 7등급으로 갈수록 크고 위험한 사고입니다. 0등급부터 살펴보자면 0등급은 원자력과 거의 무관한 단순 고장, 1등급은 이례적인 사건, 2등급은 이상, 3등급은 중대한 이상, 4등급은 시설 내의 위험을 수반한 사고, 5등급은 시설 바깥으로의 위험을 수반한 사고, 6등급은 대사고, 7등급은 심각한 사고입니다. 들으실 분은 아실 테지만 3등급까지는 단순한 이상입니다. 고장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사고는 꽤 일어났는데요. 2016년 10월 기준으로 총 375사건이 일어나고 2등급 사건이 3건, 1등급 사건이 22건, 그 외는 모두 0등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네네. 다른 나라의 더 큰 사고를 보겠습니다. 4단계 이상 사고는 영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집트, 일본에서 일어났고요. 5단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에서 일어났고요. 6단계는 소련에서 났고요. 7단계는 그 유명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있습니다. 4단계부터는 사고라고 말씀드렸죠. 방사능이 소량 방출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피폭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시작된 게 약 70년에 가까운데 벌써 수많은 사고가 벌어졌죠.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꼭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문 있는데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방사능이 예. 이제 유출된 거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유출된 사건은 예.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0등급이랑 1등급, 2등급 그 예시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시가 직접 없구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0등급은 원자력과 거의 무관한 단순 고장이라는데 고장.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뭐 노심 관련된 기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 전력이 잠깐 꺼졌거나 그냥 전력을 이동하는 뭐 전선이 망가졌다거나 사실 원자력과는 되게 무관한 사고들이고요. 1등급은 이례적인 사건, 예를 들면은
갑자기 원자력 노심이 뭐 살짝 과하게 운영됐거나 예, 뭐 그런 정도고 2등급 이상 이거보다 좀 더 문제가 생겨.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이나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해결 가능한 그런 테두리 안에 있는 거네요. 예. 네. 아니, 이게 뭐 0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결 가능하긴 한데요. 사람이 해결 가능하긴 한데 일단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느냐로 따졌을 때 0등급, 1등급, 2등급은 우리에게 거의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문제를- 지진 등급 비슷한 거네요. 지진 등급은 그 리터 규모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 이 사고 등급은 사고의 등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3등급까지는 이상이 생긴 거고 4등급부터는 사고가 되는 거죠. 예. 방사능이 끼는 거죠, 이제. 4등급부터는 방사능 유출이 있는 거죠, 실제적인 실제로. 유출이 있다. 예, 이게 3등급도 정말 미량의 방사능이 방출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엑스레이, 엑스선을 찍을 때도 방사능이 방출되거든요. 네, 예, 맞아, 맞아. 뭐 그런 정도의 사고지만 4등급부터는 피폭이 됩니다. 아, 이게 방사능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내부 피폭이 되더라도 나가거든요. 방출되거든요. 근데 4등급부터는 이게 좀 피해를 입을 정도의 규모가 돼요. 그럼 인테스트 테란이 되는 거네요. 예. 테란이요? 아, 일단 지금까지는 보면 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3등급 이상 사건은 터진 적은 없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케이. 3등급 이상 사건이 좀 터지면 좀 위험하고요. 2등급까지는 그죠. 낫습니다. 2등급까지 난 것도 사실 이게 좀 위험하고요. 2등급까지도 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원자력 사고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길게 말할 수도 있어요. 원자력 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 많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원전 사고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책이 정말 많으니까요.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냥 간단하게 뭔지만 아는 정도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 2, 3호기의 전원이 멈추면서 후쿠시마의 재앙이 촉발되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쓰나미가 난무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쓰나미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기도 하고요. 일본도 쓰나미에 대비해 원전을 설계했는데요. 쓰나미의 파도를 막을 수 있는 5m 높이의 방파제를 설치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벽을 5m나 설치했는데요. 아이고야. 우리가 5m면 진짜 엄청난 높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일반에서 볼 수도 없는 높이인데 네. 5m면 세르게시 5배 정도 높이 그러니까요. 과학배는 아니고. 굉장히 높네요. 쓰레기씨 생각보다 크시네요. 예, 어, 저는 0.5m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는 0.25m인 줄 알았는데. 예, 좀 오르겠죠. 가까이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파도의 높이는 15m에 달했습니다. 예, 결국 이 3배나 되는, 그러니까 10m의 파도가 원자력을 덮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닷물이 다 들어갔을 테고, 이렇게 후쿠시마에는 총 6개의 원자로가 있는데, 가동 중이던 3기가 갑작스럽게 전원이 중단됐고, 원자로를 식혀주는 긴급 노심 냉각 장치까지 작동을 멈춥니다. 원자력은 힘을 사용한 후에도 계속해서 열을 식혀줘야 하는데요. 이 계속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자연 발화가 돼요. 계속 이 열을 식혀주지 못하면 끊임없이 열을 발생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결국 폭발합니다. 결국 사고 다음 날인 12일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요. 이틀 뒤인 14일에는 3호기, 15일에는 2호기와 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납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이후 19일 5호기와 6호기의 냉각 기능이 정상화됐지만 그동안 고장난 냉각 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성 물질을 먹으면 오염수가 됩니다. 바닷물을 뿌렸구나. 예. 뭐 생수를 뿌릴 수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뭐 갑자기 스위스 알프스산에서 에비앙 떠올 수 없으니까. 예. 예, 냉각시키기 위해 바닷물을 끓였었으니 자연스레 바닷물에 방사능이 노출됐겠죠. 이후 오염수 처리 문제가 시급해진 일본 정부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후쿠시마 원전은 콘크리트 외벽 폭발,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시설 화재, 방사성 물질 유출, 연료봉 노출에 의한 노심 용용, 방사성 오염물질 바다 유입 등으로 인해 해양 오염을 입히고요. 원전 부진의 토양에서는 온갖 방사능 물질이 검출됩니다. 또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에 방사능이 퍼집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람을 타고 방사능이 퍼진다는 거죠? 예. 이제 그 바닷물에 누출이 되는데 그 바다도 이제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해류가 이제 해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이게 그 방사능이 이렇게 그 기체를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날아갈 수가 있나요? 바다로도 퍼지고요. 이게 다방면에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 방사능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반감기라고 있는데 우라늄 같은 경우가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반 정도 죽는 거를 반감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의 100세 시대라고 치면은 50살 되면은 반감기라고 봅니다. 인간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반감기.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수명이 반 정도 됐을 때 반감기라고 하는데 반감기가 제가 알기로는 10,0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0년인지 10만 년인지 하여튼 엄청 오래 걸립니다. 사실상 없어지지 않는 정도네요. 없어지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얘들이 아까 말했듯이 오염수가 되기도 했지만 공기로 날아가기도 했다 그랬죠.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하늘에 뿌려졌어요. 이 방사능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도 막 퍼지고 땅속으로도 꺼지고 바닷속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오염도 됐고 이 공기로 퍼진 게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에서 퍼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사람이 방사능을 흡수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죠?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 또 땅이 오염됩니다.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은 죽지 않아요. 불사신이네 완전. 불사신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벌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 뭐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못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아까 제가 거대한 쓰나미라고 얘기했는데 원인이 거대한 쓰나미이긴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라는 사기업이 원자력 발전소를 잘못 운영해 생긴 문제입니다. 인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네. 이게 잘 대처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그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전 지구적 피해를 입혔는데요. 알고 지금 시간이 잠깐 남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전격적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이게 처음에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막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었냐면 바닷물을 빨리 투입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 바닷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얘들이 냉각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열이 좀 떨어지면 그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닷물을 다 투입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는 사용을 못하니까 다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인재가 많네요. 도쿄전력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걱정, 뭐 일본에 대한 자국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망가뜨리면 내 돈이 날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충격적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뭔 사건이 벌어졌구나. 일본에서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알면 알수록 전 지구적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여러분? 이거 좀 아시나요? 심각한 사건이죠. 이 말이 되지 않아요. 오염된 오염수를 방출한다. 우리 지구촌에 보내간다. 아몰랑 시절 2년 뒤에. 근데 그거를 미국이 동조하고 있다. 그쵸. 지금 약간 스포를 당했는데 이렇게까지 다 말해가지고 너무 유명한 그런 거여서 이야기긴 하죠. 너무 이야기여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일본이 오염수 처리 문제로 골치 아팠다고 말씀드렸죠. 방사능을 냉각한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매일 생기는 이 오염수를 바다에 뿌려버린다고 하는데요. 이때 오염수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방사능을 냉각하면 무조건 오염수가 생기느냐?
아닙니다. 노출되지 않은 방사능을 냉각할 때는 안전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냉각수가 오염되지 않고요. 노출된 방사능은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오염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125만 톤이 쌓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25만 톤은 세르게이시의 10배 정도 되는 무게네요. 예, 그 정도죠? 예. 예. 여하튼 일본 정부에서는 더 이상 오염수를 모아둘 수 없어서 바다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잘 희석해서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어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게 진짜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예. 말이 안 된다 잘.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본의 결정, 근데 솔직히 가능할까요 이게? 전 세계 지구촌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데 환경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마 하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뒷배를 단단히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가장 확고한 동맹 중에 하나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에게 일본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입니다. 일본은 형님격인 미국에게 자국의 골칫덩어리를 해결해달라 말하고 미국은 동생격인 일본의 골칫덩어리를 해결해주며 동맹을 더 공고히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바라본 선택으로 인해 전 세계 모두가 피해를 입을 예정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뭔데? 미국이 뭐길래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개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거면 국제기구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제기구도 미국의 하수인이긴 한데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부터 오염수 방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저희는 이와 관련된 토론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류는 일본 근해에 하지만 해류를 타고 동해를 거쳐 전 세계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지구적 환경 문제도 있겠고요. 우리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있을 텐데요. 다들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를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반대를 해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과 무역을 끊겠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오르카 씨부터 생각을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제가 대통령님을 일단 담화부터 먼저 발표하고 시작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각 부처와 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담화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래도 오르카 씨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강하게 나가야죠. 왜냐면 이것이 자연환경에 문제를 주는 것이 분명하고 네.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강하게 대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각 부처와 적당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현재 일본이 강경하게 어떻게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강하게 나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가겠다는 건지. 일단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봐야죠. 취할 수 있는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전쟁은 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탱크로 밀어버리겠다. 탱크로? 예. 탱크도 좋아. 참을 쓰겠다. 아니 전두환 씨처럼 탱크로 밀어버리고 공수부대 투입하겠다. 또 존경하는 분이.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이고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대사를 불러서 항의부터 하고 그게 강한 건가요? 그리고 예.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역 제재 등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해야죠. 하여튼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역이나 이런 외교 관계를 끊겠다.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강하게 그러니까 끊는 정도는 아니지만 예. 끊는 건 그건 완전히 단절의 의미하기 때문에 예.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는 걸로. 예. 되게 정치적인 답변이네요. 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정치인들의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 게 예. 이제 오르카 씨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다, 강구하겠다 했지만
사실 또 이게 단순히 쉽지만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는 일단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일단은 이게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국제 조직이나 연합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단순히 어떤 뭐 국가 하나만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국가가 같이 힘을 합치고 좀 의견이나 성명을 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나라가 어떤 국가적인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국가적인 노력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다 같이 이게 의견 공유가 된 다음에 얘기를 끊임없이 그런 제재가 가해지는 게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무역을 끊고 하는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서로 손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저는 조금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겠다. 도움을 청해야 하는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것처럼. 고종이요?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기의 장기를 딱 해가지고 그냥 다 뿌려버리는 그런 헤이그 특사 아닌가요? 잘 몰라보죠. 그게 실패해서 그렇게 자결하지 않나. 맞아요. 실패한 이후에 그 정도의 이제 사명을 약간 불사하겠다. 아니 역사를 잘 아신다 그랬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만 잘 알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지켜야겠다. 약간 전태일처럼. 아니 대의를 위해서. 예. 내가 오염수에 빠져들겠다. 오염수를 직접 마셔보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검증해주겠다. 그리고 4대강에 있는 녹조라떼도 마셔보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이게 한 국가 안에서 이거를 성명을 내고 뭐 무역을 끊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어떤 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같이 압박이 되어져야지 될것 같다라는 거죠. 혼자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그래서 오르카 대통령은 되게 우물한 개구리다. 되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되게 얄팍한 생각이다. 일단 저 생각 인간이고 아웅이다. 저의 생각은 좀 그런 편입니다. 예, 뭐 대통령? 예, 세르게이 씨가 오르카 씨를 정말 신랄하게 까고 있는데. 네. 아니 저를 까지 않았어요. 뭐 자국 내에 성명 내는 거로는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얘기하셨는데. 불가능하다기보다 좀 뭐 잘 알겠고요. 예, 뭐. 네. 영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볼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이유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물탱크 저장하는 이 부지가 부족해서 지금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탱크를 구축을 하려면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땅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설득해야 되고 이렇게 자국민 내에 굉장한 논의가 또 많아질 게 뻔하니까 이게 싫어서 방류를 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조치가 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 자국 내 땅들을 그 오염수로 가득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그냥 방류밖에 없겠다 아무나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본 방류하지 마 이렇게 딱 해서는 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일본만이 또 지고 가야 될 문제가. 근데 그 오염수를 또 다른 나라에 뭐 다른 사막에 가져가서 이거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조치는 또 힘들 것 같고 이거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는 방류 말고도 다른 데다 이거 둘 곳이 없잖아요. 이 오염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오염수를 둘 곳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둘 곳이 없죠. 사실 둘 곳이 없고, 이거를 계속 영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쓰레기 같은 짓 하시네요, 우리 오르카씨.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 안에 약간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길거리에 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면은 그 쓰레기를 어떻게 잘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뭐 햇빛에 말리던, 뭐 잘 갈아서
어떻게 하든 해야지. 그렇죠. 우리 집 앞에 넘쳐난다고 길바닥에 뿌리면 이 길바닥에 뿌린 거를 결국 누군가 치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자국내 처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들이 초래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들이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본의 입장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일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아니라 무조건 책임져야죠. 예. 근데 이게 버려버리는 그 문제는 정말 지구촌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아닐까. 예. 뭐 제가 대통령이라면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제가 제 집에 살고 있고 제 오른쪽 옆집에는 마이크 타이슨이 살고 있어요.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이 근데 인성이 파탄났어요. 인성이 파탄나서 자꾸 자기 집에 생기는 쓰레기를 저희 집에 던져요. 던져요. 근데 타이슨한테 뭐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자꾸 쓰레기 던지는데 이게 내가 따졌다가 분명히 얘가 나한테 험한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 던지라 하고 우리는 받아낼 수 있는 거 받아내자. 타이슨한테 야 쓰레기 던지는 걸 이해해줄게. 대신에 쓰레기 던지는 대신에 약간 우리 집 벌레 좀 잡아줘. 너 힘 세잖아. 날래잖아 주먹이.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해서 저는 협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오케이 솔직히 너는 어차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버리게 해줄 테니까 우리랑 FTA 한번 하자. 좀 우리 세금 좀 깎아줘. 돈 좀 줘.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대통령이니까 결국 우리 국민의 자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 반박하실 분 있나요? 그러니까 제 선택에 굉장히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아무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도 예. 끝까지 이제 방수를 한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렇게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는 게 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쪽만 되게 좋긴 한데 예. 이게 미래에 생각하면서 현재를 얻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도 그쵸.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방위를 어떻게든 막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본이 미국과 결탁해서 막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도 이번에 패소한 거 아시나요? 국제사회에서 국제사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도 패소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서 하는 오염수 방류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게 맞서다가 두드려 맞을 바에는 맞서지 말고 그냥 권력자의 약간 오른팔은 힘들어도 왼팔이 돼서 뜯어먹자라는 광해군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중립 외교를 하겠다. 굉장히 현실적인 예. 말인 거죠. 예. 좀 간사하긴 한데 예. 사실 이 국제사회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방류를. 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어떤 역사에서도 그 강대국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약소국이었고. 아주 우리나라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 그래도 일본에 비해서는 예. 엄청 약한 국가죠. 우리가 그래도 중국에 맨날 쳐들어오면 당나라 쳐들어오면 막아내고 수나라 쳐들어오면 막아내고 우리 다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아내는 입장이었지, 우리는 공격하는 입장이었던 적이 없다. 때 있지 않나요? 예, 요동정보도 하고요. 예. 그럴 때 좀 하지 않았나요? 예, 우리 광개토대왕도 있고 갑자기 역사가 넘어가는 대마도 정보도 하고 예. 참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위대한 있지만 배달의 현실적인 민족. 것도 좋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적가시나요? 아니 제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예. 현실적인 것도 좋긴 하지만 예. 이게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 예. 어떻게든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근데 그럼 만약에 혹시 오르카 씨가 자결하면은 이 방류를 막을 수 있대요. 자결하실 건가요? 해야죠. 아 진짜요? 네. 그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근데 지금 한다고 해서 막을 것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결하시면 제가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 선생님이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권력도 없으신데 어떻게 저 무시하시나요 지금? 적어도 무슨 직함 하나는 들고 오고 아 알겠습니다. 내가 교진노가 대표로 교진이랑 프로 속의 프로. 일본 내에서 그 아직 자결은 나오지 않지만 예. 삭발을 하더라고요. 삭발 시위를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같이 삭발하시면 네. 삭발 가능. 반삭도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참된. 아니면 반삭까지는 어떠나요? 반삭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머리 이렇게 나눠서 반절 가능해서
진짜 반사. 아니면 앞뒤로 나눠가지고 옛날 그 호나우두 머리 있거든요. 그냥 앞만 남기고 뒤를 다 날려버리세요. 네. 그냥 차라리 다 밀겠습니다. 아, 예. 다 밀겠답니다. 일본 오연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강한 의지가. 오르카 씨가 예, 머리를 다 밀겠다. 일본에 영향을 별로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주변에 일단은- 감각심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충분히. 네. 너 왜 머리 밀었어? 나 일본 오연수 방류 막으려고. 이야, 정말 대단한 애국자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하지만 소문을 저는 이어갈 수 있죠. 바빠기 때문에 예. 주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어서 광화문 걸어 다니세요. 예. 뭔가 흐름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아무리 걸어다녀도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그냥 장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부, 2부가 합쳐졌는데, 잠깐 쉬고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